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전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사용할 예제는 정확한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차트와 다양한 이미지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클립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볼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예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제목 들어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차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단위 입력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숫자들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가 지나간 흔적처럼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클립아트가 달려있죠? 이 클립아트를 검색하는 방법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다른 점은 왼쪽에 값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는 차가 지나간 흔적 대신에 도로를 나타내는 모양의 막대로 변경되어 있다라는 거. 바로 이 2가지 예제를 저랑 이번 시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7장 예제 파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예제도 제가 유튜브 설명 쪽에 링크 시켜놨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저처럼 문서를 열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제를 저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조금 축소를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넣고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2개가 필요하죠. 이 작업은 결과는 3번 슬라이드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2번 슬라이드에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렇게 제가 미리 클립아트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1번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할 것은 바로 제목 상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라고 적어져 있는 텍스트 상자와 오른쪽에 단위 대1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 텍스트 상자 2개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3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제목을 작업하실 때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도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찾으실 수가 있죠. 이 도형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사각형의 2번째 보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보이시죠?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습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자리에 그리기가 힘드므로 중간이나 또는 다른 위치에 그리신 다음에 저처럼 도형 안에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이것에 비해서는 곡률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곡률을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 노란색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이 모양 조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양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를 정확하게 놓으시고요.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곡률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색과 선을 없애기 위해서 도형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윤곽선 없음. 몇 번이고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도형에서는 윤곽선이 없을 때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보시는 이 사각형이 한 가운데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선택하신 다음에 빠른 실행에 내놓았던 가운데 맞춤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게 없다 하실 때는 오른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오른쪽에 정렬이라는 그룹에 가시면 맞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맞춤에서 클릭하셔서 두 번째 찾으셨습니까?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한 가운데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바로 입력하죠. 일반 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입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습니까? 일반 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입니다. 입력하실 때 저는 그냥 도형만 선택한 다음에 바로 키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어떠한 기능이랄지 메뉴를 쓰지 않고 바로 타이핑을 하셔도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셨으니까 서식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홈 탭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저처럼 홈 탭 클릭하셨습니까? 바로 글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글꼴에서 고딕체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한 고딕체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크기도 좀 더 키워보도록 할까요? 저는 글꼴 크기를 몇 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목 하나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제목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텍스트 상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그대로 있으시죠? 삽입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글씨를 클릭하지 마시고 위쪽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시죠? 여기에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료,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쉼표 2015년 자료인가 봅니다. 이렇게 2015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글꼴 서식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한꺼번에 글꼴 서식 주실 때 외곽에 틀 라인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홈 탭에 글꼴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글꼴 주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오시면은 여기 맞춤 기억나시죠? 가운데 맞춤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시고요. 저는 라인을 잡은 다음에 살짝 위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 위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위 대1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제목 상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텍스트 상자를 그릴 필요 없이 기존에 이 부제목의 라인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복제하실 때 컨트롤 D였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성이 되었죠? 같은 방법으로 라인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단위 블럭 지정해서 글씨 지우고요. 단위 대 슬래시 1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게 바로 가축이 되시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1호선, 3호선, 6호선 보이시죠? 이걸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서요. 제가 이 데이터를 2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된 것을 차트로 한번 간단히 바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차트를 넣으실 때는 삽입해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차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차트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은 저처럼 쭉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그릴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게 바로 세로 막대형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 막대형 중에서 문근 세로 막대형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택해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나타나고 그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파워포인트 차트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시트 창이 나타납니다. 자, 위쪽에 제목을 잡으신 다음에 살짝 이동하시면 이렇게 움직여지시죠? 저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입력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움직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입력하실 때 제가 입력한 값을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항목 보이시죠? 항목이 아래쪽, 즉 가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1호선, 엔터, 3호선 이런 식으로 쭉쭉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7호선, 37호선 이렇게요. 75호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가 교통량이 됩니다. 교통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6990 이렇게 그 다음에 35027 그리고 35 000 제가 데이터를 잘못 분석을 했거든요.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202 그 다음에 13099 마지막으로 58080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시고 나시면은 실제로 위쪽에 계열 2하고 계열 3은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열과 D열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대로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입니다. 삭제. 그러면 저처럼 1호선부터 75호선까지 이렇게 다 입력이 끝나셨죠? 입력이 끝나셨다면은 여기 보시는
시트 창은 X로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X 한번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에 외곽선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저처럼 잘라내기 하시고요. 바로 3번 슬라이드에 오른쪽 눌러서 첫 번째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2번 시트에 만들었던 차트가 이렇게 3번 시트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여기 차트에서 제목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범례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제목 클릭하신 다음에 델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범례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델키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일반 도형이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들이 바로 크기 조절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움직이셔서요.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려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완성이 다 끝나셨나요? 아래쪽에 막대 차트가 이런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닌 바로 차가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 이런 길 모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2번 슬라이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도형 보이시죠? 이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오시면은 중간에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살짝 조절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의 도형이 되셨습니까? 모양을 조절하실 때는 항상 노란색 모양 조절점 쓰시라고 했죠? 이렇게 살짝 더 왼쪽으로 벌려주셔도 되겠고요. 이것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보이시죠? 도형 채우기에서 아주 진한 회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차에 경로 라인이 나오고요. 똑같이 하나 더 그릴게요. 컨트롤 D.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똑같이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D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셨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라인과 쉬프트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그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축키로 컨트롤 G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보이시죠? 이곳에서 바로 오른쪽 정렬 그룹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화 누르셔서 그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G 또는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자동차 바퀴 라인이 생깁니다. 지금 그린 이 그룹화된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십시오. 저처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3번 슬라이드에 그려진 차트에서 이 막대
데이터 막대 보이십니까? 데이터 막대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5개의 막대들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컨트롤 V 한번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라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막대 차트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에서는 오른쪽 하셨을 때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축키를 쓰셔야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막대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V입니다. 복사하실 때는 C, 붙여넣기 할 때는 V. 자,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차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번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차 모양의 클립아트를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모양을 놓고 싶다 또는 다른 차를 찾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고 싶다 하실 때 바로 우리가 클롬 브라우저의 무료 클립아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막대 차트가 이런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닌 바로 차가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 이런 길 모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2번 슬라이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도형 보이시죠? 이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오시면은 중간에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살짝 조절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의 도형이 되셨습니까? 모양을 조절하실 때는 항상 노란색 모양 조절점 쓰시라고 했죠? 이렇게 살짝 더 왼쪽으로 벌려주셔도 되겠고요. 이것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보이시죠? 도형 채우기에서 아주 진한 회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차의 경로 라인이 나오고요. 똑같이 하나 더 그릴게요. 컨트롤 D.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똑같이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D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셨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라인과 쉬프트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그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축키로 컨트롤 G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보이시죠? 이곳에서 바로 오른쪽 정렬 그룹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화 누르셔서 그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C 또는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자동차 바퀴 라인이 생깁니다. 지금 그린 이 그룹화된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십시오.
저처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3번 슬라이드에 그려진 차트에서 이 막대, 데이터 막대 보이십니까? 데이터 막대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5개의 막대들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컨트롤 V 한번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라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막대 차트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에서는 오른쪽 하셨을 때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축키를 쓰셔야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막대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V입니다. 복사하실 때는 C, 붙여넣기 할 때는 V. 자,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차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번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차 모양의 클립아트를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모양을 놓고 싶다 또는 다른 차를 찾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고 싶다 하실 때 바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의 무료 클립아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할 것은 지금 보시는 도로 연장당 교통사고라는 데이터입니다. 제목도 위에 거와 똑같고 그 다음에 자료 추출이나 단위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냥 3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도형과 Shift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에 자료 그리고 오른쪽에 단위 대1하고 적어진 거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또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 슬라이드 보이시죠? 바로 이 6번 슬라이드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카피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부분 일반 국도의 월평균 교통량 여기를 이렇게 블럭 지정하신 다음에 도로 연장당 교통사고 이렇게 제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굳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서식을 일일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카피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3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을 이곳으로 카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목을 바꿔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는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고 건수 퍼 킬로미터 나오시죠? 이것만 단위 쪽에서 사고 건수라고 적어주시고요. 슬래시 영어 바꾸겠습니다. K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차트로 그려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굳이 차트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막대다 보니까 도형으로 그렸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막대를 제가 도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 가셔서 작업을 해볼까요? 일단 삽입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에 오시고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삽입의 도형입니다. 이때
사각형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길다랗게 사각형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요, 제가 청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도형 윤곽선 보이십니까? 항상 윤곽선은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다시 한번 여기에 가운데 중앙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삽입해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도형이 잡혀 있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 여기 왼쪽에서도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다양한 도형을 보실 수가 있죠. 사각형의 왼쪽에 보시면 직사각형 있으신가요? 직사각형입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가운데 중앙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선의 색은 노랑이죠. 그래서 저처럼 길다란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노란 선을 클릭하시고요. 윤곽선도 다시 한번 없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은 도로의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도로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셔서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선택이 되셨습니까?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은 정렬 그룹입니다. 우리 맞춤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맞춤도 찾으셨죠? 여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중앙선이 한가운데로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룹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의 정렬 똑같고요. 맞춤 밑에 그룹화에 가시면은 저처럼 그룹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의 넓이를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좀 더 나는 작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넓이를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하나의 슬라이드에 7개의 데이터를 그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도 7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막대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6번으로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붙여 넣어지셨습니까? 막대의 넓이는 똑같고 높이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서리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해서 높낮이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개 막대 중에 첫 번째 막대고요. 컨트롤 D 누르시면은 두 번째 막대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총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의 막대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의 넓이가 다르죠? 바로 여러분 마지막에 도로를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오른쪽 넓이와 대충 유사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신 다음에 클릭 하셔가지고 저처럼 총 7개의 도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간격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은 저와 같이 맞춤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바로 밑에서 네 번째 가로 간격 동일하게 있죠? 이걸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맞춤에 가셔서 아래쪽 맞춤 보이시죠? 아래쪽 맞춤 클릭하셔서요. 이 밑에 부분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이는 전체적으로 선택되었을 때 살짝 이렇게 답답하니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리시고요. 나중에 데이터 입력이 끝나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차만 얹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십니다. 현재 데이터는 고양시가 10.47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상자를 그리실 필요 없이 오른쪽에 있는 단위 상자를 저처럼 라인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D로 이렇게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막대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고양시라고 적어 주시겠어요? 이동하신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움직이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0.47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이 데이터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D입니다. 여기에다가 10.47 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로 위에 차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할까요? 5번 슬라이드에 가시면 제가 미리 클립아트를 복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2번 슬라이드에서 하신 것처럼 아이콘 아카이브의 6번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이러한 차 모양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신 후에 6번에 오셔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굳이 차트락에서 반드시 차트 기능을 이용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막대를 직접 도형으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하도록 하죠. 크기를 살짝 이렇게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자, 여러분 조절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텍스트 상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더 클립아트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에서 자르기 보이시죠? 자르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하남, 용인, 남양주, 김포, 안양, 경기도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양시 데이터를 컨트롤 D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셔서 옮겨주시고요. 자, 컨트롤 D입니다. 나중에 맞춤은 여러분들이 살짝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는 바꾸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위에 숫자도 컨트롤 D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두 번째는 8.97이므로 살짝 더 내려주시고요. 7.45으로 더 내리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높낮이를 길이로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5.9 그리고 4.9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이 값들도 올려주시면 되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르셔서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배치하실 때는 여러분 방향키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로 쭉 이동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배치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남, 용인, 남양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여기까지만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차트를 이용한 이런 인포그래픽 그리는 방법과 마치 차트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전혀 쓰지 않는 도형으로 인포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